여기 수많은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는 인천공항 1층 게이트 앞, 태국인 승무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비율과 몸매를 자랑하는 한 승무원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훨씬 키도 작은 태국인 승무원들에게 각종 모욕을 당하며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요. 그때 한국인들로 보이는 승무원들이 뛰어나와 태국인 승무원들에게 다가가 태국 따위가 감히 한국을 무시하냐며 압도적인 힘으로 멱살을 잡고 절대 놓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나레이션할 때 더욱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27살 나이 로라사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 방콕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쭉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한 태국인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배경에 태국에서 보냈던 학창시절 제 친구들은 저를 항상 무시했죠. 과거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우리 태국은 이젠 일본과 비슷한 급으로 성장한 아시아의 최고 국가야. 그런데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 따위인 한국 출신 아버지를 둔 너를 무시하는 건 당연하지. 라며 제 친구들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혼혈이라고 매번 멸시받고 조롱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멸시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제 운명이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어린 시절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사형수의 발걸음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교실은 제게 고문실이나 다름없었는데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마다 쏟아지는 경멸의 눈초리들이 저를 옥죄이곤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 가난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를 둔 잡종. 이라며 무시하는 말들은 끊이질 않았고 순수한 태국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구들은 저를 더럽고 불결한 존재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아이들은 가난한 나라에 피가 섞인 아이와는 한 공간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며 제 옆자리를 항상 피했죠. 제가 만진 수저는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따로 분리되어 씻겨졌고 급식판마저 별도로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인종차별은 없어져야 할 아주 나쁜 문화인데 심지어 태국인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제 체육복에 한국에서 온 가난뱅이의 딸이란 모욕적인 낙서가 가득한 채로 쓰레기통 맨 밑바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태국의 최고 부유층이 다니는 이 학교에서는 저는 그저 가난한 나라 출신 아버지를 둔 특혜 입학생이라는 모욕적인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유한 제 엄마가 불쌍하고 가난한 한국 남자를 거두어줘서 결혼했다는 아주 악질적인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우수한 성적으로 받은 장학금조차 아시아의 중심국가 태국이 베풀어준 은혜로 둔갑해버렸죠. 화장실은 제게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관광대국이자 동남아시아의 중심인 태국과 달리 가난하고 초라한 나라 출신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멸시를 받으며 저는 화장실 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왜 하필 저는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나라의 피를 물려받았을까요? 저는 고1 때까진 정말 아버지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결국 한국인 아버지를 두었기에 제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 운명이 바뀐 건 고2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한국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탑승한 비행기에서 만난 한 혼혈 승무원의 모습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중문화적 배경은 오히려 특별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녀의 당당함은 기장부터 주변 승무원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승무원이 되기로 간절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친구들의 멸시와 차별은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후진국 출신의 피가 섞였다는 그들의 모욕도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끝없는 비하도 이제는 저를 아프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의 차별은 제게 더 강해질 이유가 되었습니다. 태국 최고 항공사의 채용에 지원했을 때도 면접관들의 편견 섞인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제가 한국인 출신 아버지를 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특히 한국계 혼혈인 제가 과연 아시아의 중심국가 태국의 위상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겠냐며 면접 중에 핍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면접을 치렀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첫 훈련원에서의 생활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출신의 피가 섞인 제가 퍼스트 클래스 교육에서 최고 성적을 받자 태국인 동기들의 시기와 질투는 정말 극에 달했죠.
제 유니폼은 매일 동남아의 자존심을 더럽히는 잡종이란 쪽지와 함께 더럽혀졌고 제 신발은 수시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힘든 상황을 견디며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으로서의 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외국인 승객들의 칭찬 편지가 끊임없이 접수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태국인 동기들의 시기와 질투는 더욱 거세졌죠. 그들은 이젠 아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 시간 저는 늘 마지막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일부러 제게 잘못된 집합 시간을 알려주어 지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참급 선배님께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도 순수 태국인들의 편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잦은 지각이 문제가 된다며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행 준비 시간에는 더욱 악랄한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제 유니폼에 커피를 쏟아 얼룩을 만들고 비상용 유니폼마저 감추어 두었습니다. 메이크업 키트도 자주 사라졌고 심지어는 제 립스틱에 매운 고추기름을 섞어 놓는 악질적인 장난도 있었죠. 입술이 부어올라 비행을 못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동기들은 제가 담당하는 퍼스트 클래스 구역의 물품을 일부러 부족하게 준비해 두었고 보충 요청을 해도 모른 척했습니다. 승객들의 요청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저를 보며 비웃음 짓던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식사 서비스 시간이면 일부러 제가 준비한 기내식의 순서를 뒤바꿔 놓았고 특별 기내식 요청 사항도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질 때마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무능함을 지적했죠. 수석 승무원에게 보고되는 민원은 모두 제 잘못으로 돌아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VIP 승객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완벽한 서프라이즈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왔는데 하지만 비행 당일 제가 준비해둔 케이크는 모두 으스러져 있었고 축하 카드는 찢어져 있었죠. 동기들의 지시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참고 견디던 모든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피를 모두 가진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요. 아버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퇴사가 도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요.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꾸던 승무원이란 직업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대로는 제 정신과 건강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죠. 매일 아침 출근길의 두려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괴롭힘,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까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동기들의 얼굴에는 승리한 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그들의 승리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태국 항공사를 퇴사한 후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한국 항공사 입사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더욱 연마했고 서비스 매너와 이미지 메이킹도 철저히 준비했죠. 태국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드디어 대한민국 대한항공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태국에서의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기에 태국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면접관들의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이중문화적 배경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오히려 그것을 특별한 장점으로 여겼습니다. 면접관이 제게 태국에서의 경험을 물었을 때도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면접 이후 2주일 동안 저는 합격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믿기지 않아 메일을 수십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가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더욱 감격스러웠죠.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셨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떨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항공사의 첫 출근 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죠. 태국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훈련원에 도착하자마자 선배 승무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동기들도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구도 제 출신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태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상당한 큰 차이를 느꼈는데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수석 교관님은 제가 태국 항공사에서 퍼스트 클래스 경험이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교육생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기도 했죠. 처음으로 제 경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산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기들과의 관계도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제 유니폼을 더럽히거나 물품을 숨기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대신 서로 돕고 격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죠. 실수를 해도 비난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한국어로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동기들은 제 서툰 한국어를 놀리는 대신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함께 공부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태국어로 늘어놓는 투정도 귀엽게 받아주었죠. 휴게실에서는 항상 제 옆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려주었고 식사 시간이면 늘 함께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렵지 않았고 비행을 앞두고 불안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에서는 자신감이 넘쳤고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죠. 매일 밤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 일지를 쓸 때면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태국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행복하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인천국제공항의 평화로운 아침이 깨진 것은 태국항공 857편이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세계를 장악한 최첨단 반도체들이 수출길에 오르기를 기다리는 화물터미널 근처에서 저는 다음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시설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 항공사의 최신식 항공기들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낡은 태국항공 제복을 입은 뿌라이와 나릿이라는 옛 태국 동료가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인천공항의 시설들을 질투 어린 눈초리로 훑어보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제가 태국항공을 퇴사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저를 보더니 반가운 척하며 또 다시 무시하는 각종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세계 최고의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자부심 넘치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미주 선배를 필두로 한 동료들은 순식간에 철벽을 만들어 저를 보호했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드러내며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대응은 강력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항공사 한 대의 가치가 태국항공의 전체 자산 가치와 맞먹는다며 쏘아붙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1년 수출액이 태국의 몇십 배에 달한다는 강력한 팩트로 그 태국인들을 압살했습니다. 특히 어디 동남아에서 못 처먹고 가난한 태국 따위가 감히 한국을 무시하냐며 소리치는 정미주 팀장을 보며 저는 속으로 너무 통쾌했고 행복했습니다. 순간 뿌라이와 나릿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우매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듯했죠. 세계 경제 10위권의 강대국이자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최첨단 국가 대한민국 관문에서 그들의 엉터리 같은 말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미주 팀장님은 단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여기 인천공항에서 말 같지도 않는 소리로 한국 무시하면 진짜 너희들은 두 번 다시 태국으로 복귀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버린다. 라며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었죠. 그 말에 담긴 무게감은 마치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뿌라이와 나릿은 이미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첨단 시설들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사 시스템들은 자신들의 우매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을 테죠.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자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의 위상 앞에서 그들의 오만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결국 태국항공 한국지사에 연락을 취했을 때 한국지사장의 반응은 극도로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한 듯했죠. 결국 태국항공 본사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뿌라이와 나릿은 즉시 본국 송환 조치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태국항공의 공식 사과문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는데 특히 소국의 태국이 초강대국 대한민국에게 죄송하다는 뉘앙스로 연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에서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듯했죠.
프라이와 나릿은 중징계를 받았고 더 이상 국제선을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는 결국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태국 동기들이 쫓겨나듯 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울컥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한민국의 위상 앞에서 기가 죽어 돌아간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가슴을 울린 것은 제 곁을 지켜준 한국 동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시간들이 지옥 같았다면 한국에서의 나날들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승무원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부심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다국어 능력을 최고의 장점으로 여겨주었고 태국 노선에서는 저를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특히 정미주 팀장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태국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상담해 주었고 한국의 선진화된 항공 서비스 기술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죠. 정지영 상무님은 제게 큰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지도를 넘어 한국의 발전된 문화와 기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넘칩니다.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죠. 세계 최고의 항공사에서 최첨단 시스템과 함께 일하는 승무원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의 멸시와 차별은 이제 먼 과거의 기억일 뿐이죠. 매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공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책임감이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위상과 따뜻한 포용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령사가 되겠다고요. 제가 받은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승객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서비스 정신을 전파하겠다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더 높이 비상할 제 새로운 여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대한민국의 하늘을 누비는 자랑스러운 승무원으로서 저는 오늘도 새로운 꿈을 향해 날개를 펼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혼혈 한국인의 무한한 긍정 에너지에 큰 힘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느꼈던 감정들을 댓글로 적어주셔서 모두가 공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